엄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바본 줄 아니? 이렇게 사돈이랑 차별당한 일이 한두 번인 줄 알아? 차별이라뇨. 저희 그런 적 없어요.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서운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니? 엄마, 서운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셨어야 저희도 알죠. 내가 일일이 서운한 걸 너한테 전부 이야기해야겠니? 내 나이가 몇인데? 오늘도 너희들은 사돈이랑 같이 있었고 그것만 봐도 내가 더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잖아. 저희 친정엄마는 혼자 계시잖아요. 제 상황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무래도 친엄마랑 시어머니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71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사연이었어요. 김 씨는 자식을 결혼시키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돈에게 하는 것과 김 씨 부부에게 대하는 것이 전혀 다른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 본인의 속이 이렇게 좁았던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친정과 시댁을 대하는 것이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들까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기 장모를 모시고 비싼 호텔에 가서 한정식을 대접하더니 김 씨는 집 근처의 기사식당을 데려간 것만 해도 너무 서운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면전에서 차별하냐고 말을 하면 나이 먹고 쪼잔하다는 소리나 들을까봐 아무 말 하지 못했지만 두고두고 계속 생각나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은 김 씨의 자식인데 어째서 부모보다 장모를 더 대접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한두 번이라면 몰라도 아들의 결혼 생활이 10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김 씨도 칠순이 넘은 나이인데도 그러고 있으니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조금이라도 서운한 것이 있으면 난리를 치는 사돈은 정성을 다해 챙기고 별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김 씨 부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아들 내외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식이 해준 것을 똑같이 갚아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김 씨에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말 잘 듣는 자식들 때문에 김 씨는 크게 걱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아니었어도 자식은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무리 애지중지 키운 자식도 결혼을 하고 나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특히 딸보다 아들이 훨씬 더 심했어요. 옛말에 딸은 결혼하고 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더니 오히려 아들이 장가를 가고 난 뒤에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아들은 약 10년 전에 결혼을 했고 며느리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외동딸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처음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해 첫인상부터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좋다면 이래라 저래라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 후 양가 부모 상견례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거기서 사돈을 처음 봤지만 역시나 첫인상이 별로였습니다. 제가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서 우리 지영이 키웠어요. 우리 둘이 서로 많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기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흘리는 사돈을 보니 같은 여자로서 김 씨도 마음이 조금 안쓰럽긴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아들이 신혼집을 처가 근처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인 건 김 씨의 집도 그리 멀진 않아서 30분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결혼식 날 김 씨는 울지 않았지만 사돈과 며느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좋은 날에 너무 오열을 하니까 약간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한 뒤로 안사돈은 아들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해 들은 것으로 예상해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고 종종 주말에 와서 하루 이틀 자고 가는 일도 흔했어요.
평생 같이 살아온 딸과 떨어지게 되니 그 마음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신혼인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신혼집을 마련하는 비용을 전부 보태주었지만 한참 지나도록 아들 며느리 집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한번 찾아가려 하면 늘 사돈이 집에 와 있기도 했고 본인들이 찾아가면 아들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김치 남았어? 지난주에 김장했는데 김치 좀 가져다 줄까? 괜찮아요. 지금은 집에 장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엄마 벌써 김장했어요. 나야 항상 이때쯤 하잖아. 그럼 너가 나중에 시간 될 때 우리 집에 들러. 알겠어요. 장모님 가시고 나면 제가 엄마 집으로 갈게요. 그런데 너는 매일 장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지도 않니?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아내도 좋아하고 장모님도 좋아하시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 지금 밥 먹던 중이라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정작 아들은 괜찮다고 하니 괜한 걱정이구나 싶었죠. 그래도 결혼 전에는 아들과 꽤나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김 씨의 집에 처음으로 찾아온 건 명절 때였고 김 씨 부부가 아들네에 가게 된 것은 그로부터도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김 씨 부부는 아들의 집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벼르고 별러 아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고 주말에 너희들 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고 싶다 했더니 아들은 며느리와 장모에게 말을 해두겠다 하더라고요.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우린 아무거나 괜찮아. 준비하기 편한 걸로 하라고 해. 엄청난 진수성찬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처음 해주는 밥상을 받아보겠다는 기대에 설레었어요. 며칠 후 아들 며느리 집에 도착했을 때 식사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며느리가 내어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슬슬 밥 먹으러 나가실까요? 아들이 나가자고 하니 김 씨와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 근처에 장어도 괜찮고 갈비집도 있는데. 아, 맞다. 조금만 가면 H호텔 있는데 거기 한정식 괜찮게 나와요. 장모님도 드시고 나서 맛있다 하시더라고요. 평소 먹는 걸 좋아하는 남편은 아들이 하는 말에 귀가 번쩍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어는 너무 기름지지 않아. 어머님, 아버님 배탈 나시면 안 되잖아. H호텔은 한참 걸리는데 지금 거기까지 가면 너무 오래 걸려. 그런가? 그럼 어디로 가지? 저번에 생선구이 먹었던 거기 어때? 기름기 쫙 빠져서 맛있었는데. 아, 거기? 알겠어. 결국 아들의 차를 타고 10분 정도 걸려 도착한 곳은 넓은 주차장이 있는 식당이었어요. 여기야? 너희들이 맛있다고 했던 곳이? 네, 여기가 기사식당이긴 한데 엄청 유명해요. 평일 점심때 오면 줄 서서 먹는 곳이거든요. 남편은 내색을 하진 않았지만 집 근처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기사식당을 온 것에 대해서 약간은 실망한 눈치였어요. 주차장부터 식당까지 아들과 며느리가 앞장서고 남편이 뒤에서 따라오고 김 씨는 중간에서 걸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가 아들에게 작게 속삭였지만 귀가 밝은 편인 김 씨에게는 본의 아니게 들리게 되었어요. H호텔을 가자고? 당신 미쳤어? 거기 얼마나 비싼지 몰라서 그래. 점심값으로 아마 30만 원도 넘게 나올 거야. 분명히 사돈이랑 갔었다고 들었는데 김 씨 부부와는 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뒤에서 따라오느라 며느리가 한 말을 듣진 못했는데 아마 들었으면 크게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식당이었지만 음식은 맛이 없진 않았어요. 한 사람에 12,000원 정도였고
받고 생선구이와 제육볶음 같은 걸 시켜서 잘 먹긴 했습니다. 음식에 따로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었어도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처럼 아들 며느리를 보러 왔는데 식사비 걱정부터 하는 것이 약간은 서운했죠. 밥값은 우리가 계산할게. 아니에요. 저희가 낼게요.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오늘 밥 사주려고 했어. 혹시라도 아들 며느리가 밥값에 대해 부담스러워 할까봐 김 씨는 식사비를 본인이 계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씨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지 남편이 왜 그러냐 물었어요. 당신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래? 근데 아까 거기 진짜 맛있더라. 제육볶음이 완전 내 스타일이던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저 껄껄 웃을 뿐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김 씨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돈이 아까워서 대접을 소홀하게 한 건가? 아니면 자기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기분이 찜찜했을 뿐이지 음식 자체는 맛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비싼 음식이 좋은 음식도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식당을 고른 것뿐이라고 스스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건 김 씨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 며느리가 손주를 낳게 되면서 본격적인 친정과 시댁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별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기분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과 며느리였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은 훨씬 컸어요. 김 씨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손주 보는 날을 손을 꼽아가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전염병 때문에 병원에 직접 갈 수 없었고 출산 후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몇 달 동안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언제 아이를 보러 갈지 몰라서 예방주사도 필요한 건 다 맞았는데 아들이 보내준 사진과 영상만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손주가 태어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었고 그때서야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와 처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안 싸더니 아들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애를 봐주고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아들 내외는 김 씨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영상통화를 할 때 사돈의 목소리를 종종 들었기 때문에 내심 짐작은 하고 있었죠. 차라리 며느리의 몸조리를 위해 왔다고 솔직히 말을 했더라면 김 씨도 이해했을 텐데 왜 숨기는 건지 몰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더 섭섭하다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는 모르고 있는 듯 했어요. 몇 달 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 데려온다는 일정을 미루는 것도 기분이 정말 좋지는 않았지만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참 오랜만에도 온다. 빨리 들어와. 죄송해요. 요즘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애가 감기까지 걸리는 바람에 외출하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학수고대하던 손주를 보자마자 안아들었고 김 씨는 며느리 없이 찾아온 아들에게 할 말이 정말 많았지만 꾹 참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너라도 자주 찾아와. 알겠지? 네, 알겠어요. 며느리가 김 씨 부부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 씨도 차라리 아들만 오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도 시부모와 친정엄마의 차이를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며느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고 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길 바랬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 씨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아들까지 똑같이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혼자 김 씨 부부를 찾아왔어요. 엄마, 아버지, 저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들이 찾아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직장에 잘 다니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사업을 한다며 돈 이야기를 꺼냈으니 김 씨도 남편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야? 제가 아니라 지영이가 할 거예요. 이제는 애도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시간이 남거든요. 손주가 생긴 뒤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며느리였고 몇 년 동안 집에서 살림과 육아만 하고 있었죠. 이제 아이가 커서 낮에 어린이집에 혼자 있을 수 있으니 며느리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작은 소품점을 차리고 싶다는 말을 아들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소품점은 뭐야? 선우 엄마가 원래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어? 옛날부터 아기자기한 물건 좋아하긴 했어요. 어차피 이제 다시 직장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요즘 가게 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은 어찌저찌 되지만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물건도 들여놓아야 하잖아요. 아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까 생각도 했었지만 이자 때문에 망설여졌고 김 씨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러 온 것이었죠. 아시다시피 장모님은 여유가 없으시고 제가 부탁할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김 씨 부부도 통장에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았습니다. 아들을 돌려보낸 후 남편과 깊은 상의 끝에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빌려주기로 결정했어요. 부담이 될까 싶어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고 1년 뒤부터 돈을 갚아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본인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며느리 계좌에 송금했더니 1분도 지나지 않아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얼마 후 며느리가 가게를 오픈했고 김 씨 부부도 정식 오픈 날에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왔습니다.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진 가게를 보며 김 씨는 왠지 모를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처음 이야기했던 1년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가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들 생각보다 장사가 되지 않아서 당장은 돈을 갚기 어렵고 반년 후부터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겠다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가게를 오픈한 뒤로 바쁘다며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 저희가 안 갚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거죠. 김 씨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눈치챘는지 아들이 재빠르게 변명했어요. 원래 6개월만 더 말미를 달라고 했던 아들은 3개월 후부터 다만 얼마라도 갚겠다고 말했고 김 씨 부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나고 며느리는 매달 말일에 돈을 보내겠다 했어요. 첫 달에 50만 원이 들어오더니 둘째 달부터 약속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보내면서도 며칠씩 밀리더니 나중에는 한 달, 2달 동안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요. 차마 며느리에게 왜 돈을 안 보내냐 따져 물을 수도 없어서 김 씨는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적은 돈이면 아들에게 지원해줬다 생각하고 잊어버릴 텐데 5천만 원은 그럴 수도 없는 돈이라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얼마 후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에게는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날도 며느리에게서 2달 동안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데 아들은 본인이 생각을 해봐도 민망했는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자기들이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저희가 요즘 진짜 돈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선우도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너무 돈을 많이 잡아먹고 전기세 가스비 안 오른 게 없잖아요. 장모님 용돈 드리고 나면 저는 제 용돈도 없어요.
아들은 이런저런 넋두리를 늘어놓다가 생각 없이 툭 내뱉은 말이었지만 사돈에게 용돈을 준다는 말은 김 씨에게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김 씨가 끝까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김 씨의 딸이 종종 아들과 며느리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자기들끼리는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다 하는 건지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두어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빌려간 돈은 갚지 않으면서 사돈과 함께 여행 다니는 꼴을 보니 김 씨도 점점 생각이 달라지고 말았죠. 당신 뭐해? 아까부터 핸드폰 붙들고. 선우 엄마한테 메시지 쓰는 중이야. 돈이 석 달이 넘도록 안 들어오잖아. 장사 잘 되면 알아서 주겠지. 그걸 빨리 갚으라고 닥달을 하고 그러나. 남편은 말렸지만 김 씨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도움을 주는 건 김 씨 부부인데 아들이 챙기는 건 자기 장모뿐이었죠. 한두 번 있는 일이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매번 이런 식이라 김 씨도 단단히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참다 김 씨의 칠순 생일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김 씨의 딸은 몇 달 전부터 칠순에 뭐 하고 싶냐 물었고 김 씨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이나 한번 먹자고 대답했어요. 딸은 자기들이 경비를 보태줄 테니 해외여행이라도 가라 했지만 몇 달 전 아들이 장모가 사는 집에 실내 인테리어를 새로 해줬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래도 칠순인데 밥만 먹고 지나가기엔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좋아했어요. 김 씨의 칠순 생일날 미리 예약해둔 식당에 아들과 딸의 식구들까지 모여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거의 마쳤고 딸은 김 씨에게 선물이라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에는 현금 2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가라며 선물해준 돈이었죠. 아들은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용물에 돈이 들은 걸 확인한 후 며느리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깜빡하고 돈을 못 뽑아왔어요. 며느리의 그 말에 딸도 황당해했고 남편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해했어요. 하지만 정작 생일 당사자인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겐 애초부터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실망할 일도 없었죠. 그래도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따가 집에 가서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오다가 돈 뽑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딸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래도 칠순인데 최소한 봉투에는 넣어서 주셔야죠. 너까지 왜 그래? 우리가 요즘 바빠서 그래. 딸이 며느리에게 핀잔을 주자 아들이 바로 나서서 며느리 편을 들며 말렸어요. 김 씨도 대충 며느리의 속내가 보이는 듯 했지만 좋은 날이라 굳이 트집을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가 다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록 며느리가 보낸다고 하는 용돈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죠. 바빠서 까먹을 수도 있었지만 기분은 정말 나빴어요. 그날 나온 식사비도 사위가 계산을 했고 원래는 아들과 똑같은 액수의 용돈을 주기로 미리 이야기를 해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돈을 주지 않자 김 씨보다 딸이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김 씨 역시도 차라리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본인의 생일 선물인 용돈을 왜 안 보내냐고 재촉할 수가 없었죠. 며칠 고민을 하다가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용돈이 아닌 빌려간 돈은 언제쯤 보내줄 수 있냐 물었더니 며느리는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냈어요. 드릴 거예요. 지금 어머님 돈 갚으려고 쉬는 날도 없이 가게 문 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전화 안 하셔도 돼요.
며느리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김 씨의 전화를 귀찮아하는 말투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본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죠. 시간이 또다시 며칠이 지나도 김 씨의 칠순 생일 선물 용돈과 원래 갚기로 했던 사업자금 모두 입금되지 않았고 김 씨도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져 아들과 며느리를 직접 찾아갔어요. 나한테 준다고 했던 용돈은 기다리다가 내가 늙어 죽겠더라. 너희들은 아무리 봐도 사돈만 챙기지 우리는 개밥에 도토리만도 못한 것 같아. 김 씨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 모두 생각지도 않은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바본 줄 아니? 이렇게 사돈이랑 차별당한 일이 한두 번인 줄 알아? 차별이라뇨. 저희 그런 적 없어요.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서운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니? 김 씨가 차별 대우 때문에 속상했던 것을 이야기해도 아들 며느리 모두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김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엄마, 서운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셨어야 저희도 알죠. 내가 일일이 서운한 걸 너한테 전부 이야기해야겠니? 내 나이가 몇인데? 오늘도 너희들은 사돈이랑 같이 있었고 그것만 봐도 내가 더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잖아. 저희 친정엄마는 혼자 계시잖아요. 제 상황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무래도 친엄마랑 시어머니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김 씨가 아들 집에 쳐들어갔을 때 실제로 사돈이 손주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슬쩍 손주를 데리고 방으로 도망가 버렸죠. 김 씨는 아들에게 용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빌려간 돈 5천만 원만 무조건 갚으라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갚은 돈도 있잖아요. 그래, 50만 원씩 5번 줬으니까 250만 원 빼고 나머지 4,750만 원은 이번 달 안으로 보내. 안 그러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내 돈을 찾아갈 테니까. 결국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김 씨의 돈을 모두 갚았고 돈을 보내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이 돈을 꼭 받으셔야겠어요. 당장 받아서 돈 쓸 곳도 없잖아요. 없긴 왜 없니? 네 동생 아직 차도 없이 애 데리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이 돈으로 차 한 대 뽑아줄 거다. 뭐라고요? 기껏 그렇게 쓰려고 빨리 돈 갚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들은 황당해했지만 실제로 김 씨는 얼마 후 딸에게 자동차를 한 대 뽑아주었어요. 딸은 조금 멀리 살았기 때문에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도 전혀 김 씨 부부에게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용돈을 보내고 종종 쉬는 날에 먼저 연락하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딸의 차가 나왔을 때 아들은 술에 취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엄마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자식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입에서 차별 이야기가 먼저 나오다니 김 씨는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랑 지영이 입으로 똑똑히 이야기했잖아. 딸은 친정엄마랑 더 각별한 법이라며? 나도 나한테 각별하게 대해주는 자식한테 잘해주려고. 엄마, 그때 지영이가 한 말은 그런 소리가 아니었잖아요. 난 그렇게 들리던데 너도 너희 장모 잘 챙겨. 나도 우리 딸이나 잘 챙기면서 살 거야. 아들은 김 씨 부부의 재산을 동생에게 다 뺏기게 생겼다고 느꼈는지 그날 이후로 연락도 자주 했고 달라고 한 적도 없는 용돈을 보내기도 했지만 김 씨는 전부 받자마자 다시 아들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이 김 씨에게 평생 남을 좋지 않은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아들 며느리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교류하고 화목하게 지내긴 틀린 것 같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